안녕하세요. 저는 26 직장인 여성이에요. 오늘 우리 집 이야기 해보려고요. 저에게는 새엄마와 오빠 하나가 있어요. 저보다 3살 많은데 저희는 재혼가정, 이복 남매입니다. 보통 생각하기로는 제가 새엄마 자식일 것 같지만 사실은 오빠가 새엄마 자식이에요. 새엄마 재혼하며 같이 들어왔지요. 아빠는 어린 저 때문에 오빠 딸린 새엄마랑 재혼하셨어요. 친엄마는 아빠와 사별하셨다고 들었어요. 저 낳으시고 몸이 안 좋으셨고 저 2살 되는 무렵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빠는 배움도 짧고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분이시고 어디에서 새엄마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어린 저 때문에 집에 들이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새엄마는 이중적이었어요. 아빠 앞에서와 뒤에서가 달랐지요. 새엄마는 저보고 재수 없대요. 제가 엄마를 죽인 거래요. 재수 없는 저를 맡아 키우게 돼서 기분 나쁘대요. 자기도 저 때문에 죽을 것 같다네요. 아빠는 제법 솜씨가 소문이 나셔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편이셔요. 덕분에 어릴 적엔 저 군 식구들, 새엄마와 새오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만 가지고 들어온 저 사람들과 살았어요.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디 저 구박을 하고 데리고 왔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달라질 것 있을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 들어서 혼자 감당했고요. 여상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 핑계로 독립해서 나왔어요. 성적은 제가 훨씬 좋았지만 저 지방에 있다는 대학에 오빠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로 대학 생활은 꿈도 안 꿨어요. 여자는 굳이 대학 다닐 필요 없다고 새엄마는 그렇게 주장하더군요. 시집만 잘 가면 된대요, 자기처럼. 남자는 일단 똥밭에 굴러도 꼴통 대학이라도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여자는 여상 나와 실속 있게 돈 벌다가 시집 가는 게 최고래요. 어린 저 잘 키워준다는 핑계로 들어온 저들은 저를 방치하고 아빠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여상 졸업할 무렵 아빠 돌아가시고 독립한 이후로 저 두 모자랑 소식 끊었어요. 나는 고아다 하고요.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내가 벌어먹고 살고 배움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서 언제가 되건 공부하려고요. 잊고 살던 5, 6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엄마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오빠 결혼한대요. 기가 막히게도 저에게 돈 보태래요. 쟤한테 동생이며 형제가 또 있냐면서요. 새엄마 변죽은 참 알아줘야 해요. 무쇠심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양심에 목구멍이 포동창이라는 일념 하나로 어린 제 손에 들린 과자도 빼앗아 아들 먹이던 여자였으니 오죽해요. 독립한 이후로 소식 끊긴 게 6년인데 돈 보태라며 전화할 정신은 있나 봅니다. 제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대단한 여자예요. 새언니 될 여자고 괜찮은 집 여자래요. 그래서 아주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나요? 나중에 오빠 더 벌 수도 있으니 성의 표시 하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 여자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돈 보태야겠죠. 이번에 5년 부음 적금 해약했는데 잘 됐네요. 저 결혼할 때 저도 받으면 되죠 뭐. 상견례장에 저도 참석하는 거죠? 초대해주세요. 저도. 안 가면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5년 부은 적금이란 말에 전화기 너머로 아이고 올해도 부었네 하며 반성하는 새엄마를 돈으로 살살 꼬셨죠. 그날 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미친 듯이 억울해서 어릴 적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생 때 담배 피고 불량스러웠던 아빠랑 맞짱 뜨던 오빠란 거. 20대 끝자락 카드로 카드 펑펑 써도 잔소리 한마디 없이 아빠 피 빨아먹는 연놈들. 나 독립했는 6년 동안 연락 한마디 없다가 결혼하니 보태라? 아빠가 공사판 돌아다녀도 하루벌이 3, 40인 기농공인데 전국 지방까지 돌아다니며 벌어온 돈 어쩌고 저에게 내놓으라 말아인지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 와중에도 지방 삼류대학 지선 쪽으로 간 것도 예비에 걸려서 가네마네 하던 때 술 마시고 우리 아빠와 나 원망하며 방으로 쳐들어와 해코지하던 개새끼 새오빠. 그거 보면서도 지 아들 말린다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던 개씨바 새엄마년. 네가 못하니 오빠가 이러는 것 아니냐면서 내 탓만 하던 개같은 영과 놈. 억울하면 네 뒤졌다는 애미에게 하소연하라고. 저것들 반대로 인문계 못 놓고 여성의 원수 접수한 나에게 발길질하던 개놈. 밤에 자고 있는데 풀린 눈으로 쳐들어와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눈빛에 겁이 더럭 나서 그 옷차림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골목 주차된 차에 기대서 잤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중학생 시절. 언젠가 빨래 건조대에서
낙디 날끈 때 속옷 보고 아빠가 한 소리 하자 새엄마년이 목축 높아 사네 안 사네 지랄치자 달려나와 우리 아빠 멱살 잡던 개새끼. 아빠가 이래서 속시 다른 남의 새끼 들이는 게 아닌가 보다 허탈하게 주저앉아 하던 말에 말로만 미안하다 죄송했다.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던 이 모자는 아빠에게 받은 분노와 상처가 뼈아프다며 아빠 눈피에 나 여고생 때 온갖 폐악질 떠던 생각나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새엄마년 아들한테 당한 거 찍소리 못하고 참아내다가 그거 다 모아서 나에게 풀었죠. 아들이 누구 쥐업했다. 담배 피다 걸렸다. 학교에서 전화 받으면 저 그날 잠 못 잤습니다. 온갖 욕에 저주의 말을 퍼부어대고 밤새도록 소주병 나부려대며 오빠란 새끼 들어올 때까지 그지랄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뒤져버렸으면 병신 같은 새끼 집 마누라 따라가지. 돈 번다고 전국팔도 누벼도 대단하게 버는 것도 아니더구만. 남들은 건물에서 따박따박 세받아서 우아하게 살더구만. 먼지 구덩이 옷 한 뭉텅이 싸우고 그 정도면 벌이가 몇천 정도 돼야지. 꼴랑 몇백 벌이밖에 못하는 새끼. 그렇게 멍 굴리고 1,000만 원도 못 벌어 등신 같은 게. 그러게 남자는 공부하고 대학 가야 하는 거야. 내 아들은 네 애비같이 안 만들 거야. 쌍놈의 집안 것들. 니년도 내가 목 졸라 안 죽이고 이 나이까지 키워낸 거 감사히 여겨 쌍년아. 내가 모질지 못해서 이러고 살지 독한 년 만났으면 넌 진작에 죽었어 알아? 뭐 도망갈래도 챙겨 가져갈 게 있어야 팔 잡히지. 그나마 그 인간이 목돈 쥐어주는 맛에 산다 내가. 아빠 한 달에 2번 정도 오시는데 바로 내려가시고 오자마자 봉투 딱 쥐어주면 세상 자상한 아내인 척 늘 아빠 앞에선 지혜야 지혜야 요사 떨고 오빠란 새끼도 지 엄마랑 똑같이 밥상 앞에서 아빠 보란 듯 고기 반찬 제 앞에 밀어놓는 이중인격 개새끼였어요. 아빠는 그거 보고 혼자 감동했고요. 저 독립하기 바로 전 아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일하다 가신 건 아니고 일 끝나고 인부 아저씨들이랑 술 한잔 딱 하시고 주무셨다는데 다음날 아침 못 일어난 채로 객사하셨죠. 객사나 집에서 돌아가시나 달라질 것은 없어서 전 별로 충격받지 않았어요. 아저씨들 말로는 아빠 지병이 있어서 안 그래도 간당간당 했다는데 치료 안 받고 버티며 돈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끝났다고요. 이제 우리 지혜 미성년지나 성인 되면 집 나와 독립해도 되니 뭐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따로 모으셨대요. 아빠랑 파트너로 같이 일 다니는 아저씨가 장례식 끝나고 저 불러내서 제 이름으로 낸 통장 주시더라고요. 이건 아빠가 제 몫으로 따로 모으신 거라고요. 회사에서 들어둔 보험금도 받으셨는데 치료도 뭣도 안 하시고 그 돈까지 다 이 통장에 넣으셨대요. 장돌뱅이처럼 계집애 끌고 공사장마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친가 쪽에 맡길 수도 없고 애타셨다고. 아빠가 나름대로 저 어릴 적엔 어린 대로 커서는 큰 대로 여자애라 어디다 맡겨야 할지 제 문제로 고민 많으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와 아빠께 저들 보자 저지랄치던 거 폐악질 씹으렸던 거 알았냐 몰랐냐 따져묻고 싶지 않았고요. 그저 저 준비되었을 때까지 그 몸으로 버티신 거 그리고 저 그나마 여상이랍시고 졸업할 때까지 버티다가 돌아가셔준 거 그거 하나만은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렇게 6년 동안 각자 인생 살았던 철저한 남이자 원수 같은 것들이 돈 달랍니다. 아빠랑 살던 집, 아빠가 벌어온 돈 다 저것들이 가졌는데 결혼한다고 돈 보태라니. 구박 아닌 구박하던 저에게 이제와 가족 운운하는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신부감이 누구인지 괜찮은 집안? 잘 되길 빌어줘야 하나요, 제가요? 저 그렇게 착한 년 아니에요. 저도 콩콩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요? 아, 나 똥입니다. 퍽이나 저까지 콩콩을 떨어지겠어요? 아주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빨아먹던 빨대, 이제 아빠에서 괜찮은 집안이라는 저 모르는 여자에게 새로 꽂을 계획인가 봅니다. 살살 누구인지는 알아봐야겠어요. 5년 동안 부었던 적금해야 그 소리 때문인지 다음날 전화하니까 아주 살살 녹아요. 웬일이래? 지혜 너도 외로웠지? 이제 너도 결혼할 때가 다 됐잖아. 이 기회에 오며 가며 왕래하고 식구 하나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서로 돕자. 근데 적금 얼마나 되나?
5년 모았으면 꽤 되겠네. 아이고, 장해. 하여간 지혜 너는 어릴 때부터 딱 부러졌다니까. 내가 예뻐했던 거 기억하는지 몰라. 얼마나 예뻐했는데, 속으로. 맞아요. 저도 결혼할 때가 다 돼서 혼자서 덜렁 비는 것보다 새엄마 한 분이라도 앉아있는 게 좋겠죠. 신부감은 뭐 하는 집인데 그렇게 쩔쩔매세요? 기죽지 마세요. 잘나봤자지. 돈 많대요? 그러게 별건 없는데 그 집에서 장사를 오래 했어. 설렁탕집 40년째래. 소문이 제법 나서 전국 팔도에서 먹으러 온다는데 비 잘 맞춰서 네 오빠가 가게 물려받으면 너한테도 콩콩물 안 떨어지겠냐? 이참에 오며 가며 마음 풀고 왕래하자. 얼마나 보태줄 수 있는 지혜야. 대출 받을래도 뭐 가진 게 있어야 받지. 혹시 오거리 설렁탕집이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아, 그 집 언니구나. 거기 가게 노숙자들한테도 인심 좋다고 소문 많이 났는데 그 집이구나. 적금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제 벌이에서 모아봤자 주고. 기대하지 마세요. 지혜 너는 그래도 직장인이라 대출받기 쉽잖아. 모자라면 대출이라도 해줘. 하나밖에 없는 오빠잖아. 김칫국 사발로 퍼마시고 있는 새엄마년 말에 대답 않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대출 이야기에 저절로 나오는 욕지거리, 나를 예뻐했다는 독하고 모진 이 미친 할망구, 2번만 예뻐했으면 아주 날 갈아 마셨겠구나. 아마 우리 지역에서 그 설렁탕집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역 유지라면 유지인 그 집안에 저 오빠 새끼가 사회로 들어간다고요? 평소에도 돈 없고 행색 초라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로 유명한 집이요. 보육원, 노인정, 음식 봉사 다니는 걸로 유명한 집이에요. 어쩌다 저 인간들과 엮였을까요? 다른 마음은 아니고 설렁탕 먹으러 갔습니다. 겨울이라 뜨끈한 국물이 땡겨서요. 정갈한 상차림, 혼자 와서도 눈치도 안 주더군요. 종업원 아주머니에게 사장님 어디 계시냐? 오늘 안 나오셨나 여쭤봤지요. 잠깐 장부 보신다 해서 사장님 뵙고 싶다. 긴하게 드릴 말씀 있다 했죠. 두근두근 어떻게 말해야 하나 후루룩 국물을 떠넘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내려오신 사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린 아주머니가 가서 말하고 저를 손으로 짚으며 말하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난생 처음 누군가의 인생의 간섭, 일생일대의 큰 회방질을 하려니 두근두근 머리가 멍해져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입이 탔습니다. 나이 지긋한 설렁탕집 사장님이 사무실로 갈까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편해 따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혜라고 이두식 씨 동생이에요. 이복 남매고요. 이두식 씨 모친은 제 새어머니 되십니다. 따님 시어머니 자리, 그리고 남편 될 이두식, 그 사람들 인간 아닙니다. 이두식 중학교 때부터 담배, 술, 친구 두들겨 패며 불량하게 산 사람이고, 이복 동생인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방에서 자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도망나가 길바닥에서 잔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따님 시어머니 자리는 더 심해요. 저희 아빠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장님과 사돈 맺는다고 6년 동안 소식 한 장 없이 지내던 저에게 대출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 사이돼서 가게 물려받으면 저에게도 콩고물을 주네 마네. 벌써 김칫국 한 사발인데요. 그 사람들 사장님이 하시는 봉사 흉내도 안 낼 겁니다. 지금 사고 거는 거 가스비 청구서 공개하실 정도로 정직하게 운영하고 계신 거 아는데요. 저 인간 가게 관여하는 순간 이 가게 명성 망합니다. 아가씨 말 당황스럽네요. 조식이 그 사람 여동생은 시집가서 이민 갔다고 들었고 아버님은 경찰관으로 범인 잡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생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돌아가셨다고 우리 딸에게 그렇게 들었는데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고아원 재활용 봉사 다니면서 인생을 선하게 사셨다고 하시던데요. 돈이 있고 없고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가씨가 동생 맞긴 합니까? 사돈들 집에 찾아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언지 도통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찰관 아니고 공사장 인부셨어요. 사위될 이두식 씨 친아버지는 직업 없이 도박장에서 칼 맞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당황스러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찾아와 이 말씀을 올리기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이 아빠가 경찰관이었고 범인 잡다 죽었다고 해요? 고아원 재활봉사요?
제가 재수없는 년이라서 친모 돌아가신 거라는 소리를 3살 아이에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두식 저 인간은요, 우리 아빠 멱살 잡던 인간이고요. 제가 진짜 시집가 이민 갔다 온 이복동생인지 아니면 철저한 암인지 상견례나 확인해보세요. 안 그래도 대출받을 거 없다며 저에게 돈 달라고 들러붙었거든요. 제가 상견례 저도 나가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참이고요. 아마 따님분께 저에 대한 이야기 슬슬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그날 뵐게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난 세월 오빠란 사람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집안과 연맺은 것은 보통 운이 아니라서요. 이제 사람 됐나 싶은 마음에 인생 처음으로 장문의 문자를 넣었습니다. 지난날 새엄마와 갑자기 생긴 오빠 너란 존재들에게 상처받은 내 상처. 내 친엄마 죽은 걸로 다른 사람도 아닌 새어머니란 사람에게 받은 학대와 멸시, 저주. 죽은 우리 아빠에겐 나 잘 키워준 마 들어와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거다며 오빠 너가 사고 칠 때마다 나에게 화풀이 하던 이야기, 그리고 아빠가 나 여중생 때 걸레가 된 팬티 보고 새엄마에게 뭐라 했을 때 다짜고짜 우리 아빠 멱살 잡아채던 이야기, 더구나 가끔씩 술 마시고 내 방에 들어와 쳐다보던 이야기를 하며 이제 좋은 혼처 생겼다는 이야기 새어머니에게 듣고 생각해보니 내 마음 갈피 못 잡겠다고 구구절절 장문의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온 답장. 그래서?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받았습니다. 이 씨발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애미 뒤져, 네 애비 뒤져. 고아년이 주제에 서러운 거 뭐 어쩐다고 씨발. 구질구질하게. 내가 네 애미 죽였냐, 네 애비를 죽이기를 했냐, 씨악년이. 재수없게 어쩌라고. 진작에 따먹어버렸어야 되는데 엄마가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이거 뜨거운 맛을 못 봐서 이질하라지? 어? 너 적금 탄다며. 좋은 말 할 때 뱉어. 나중에 2배로 갚을 테니까 알았어? 이 결혼에 초치면 죽여버릴 줄 알아? 대답 안 해?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전화 받는 동안 손이 덜덜덜 떨리고 정말로 이놈. 제 예상대로 몹쓸 짓 하려 했다는 거 당사자에게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우리 아빠 집에서 우리 아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이직거리 하는 거 어쩌면 아빠가 애감해서 돈 달라 지랄치는 거 악다구니 받아내면서 뒤로 돈 모으셨나 싶고 저 여중 여고 시절 못 모르고 가출이나 독립이라도 했다가 밖에서 저 인간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바로 팔아먹어도 팔아난 게 유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 아빠 집에 있어서 아빠 눈치 보여 건드리지 못했던 건가 봅니다. 우리 아빠를 순직 경찰관이라고 숨긴 저들. 부끄러워서도 있고 멋져 보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웃깁니다. 오빠란 자 친부는 도박하다가 하우스에서 판돈 시비로 싸우다 칼에 맞아 죽은 거 지역 신문에 났는데 어차피 저는 김씨고 저 사람은 이씨죠. 아비도 어미도 달라요. 보시는 분은 뭐 노동자나 도박꾼이나 거기서 거기인 삼류의 인생이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아빠는 땀 먹고 살았고 저들은 피 먹고 살았죠. 어릴 적부터 저들에게 당한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들은 저에게 호랑이보다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인데요. 생각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안 쉬어질 정도지만 저도 이 기회 잡을랍니다. 뭔가 저 놓친 내가 행복해지는 거에 태클 걸 겁니다. 다음날 심으로 기죽은 목소리로 적금 탄 돈 주면 진짜로 저도 콩콩을 얻어먹을 수 있죠? 저 결혼할 때 가족으로 와주시기는 할 거죠? 등신처럼 빌빌거리며 물으니 그럼 지혜야 우리 가족이잖니. 우리도 피부치 하나 없고 너도 그렇고 이제라도 마음 맞춰 살자. 어제 네 오빠한테 서운하다고 문자 넣었다며? 너 어릴 적에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혜 너도 부친성 있는 성격도 아니고 네 오빠 사고쳐 대고 내가 어디 너 미워서 때렸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그래 너 잘 됐잖니. 여상 졸업하고도 회사 잘 다니고 적금도 6년 넘게 붓고 나보다 낫다 네가. 너 신용도도 좋지? 일단 상견례 같이 하고 차근차근 말하자 응? 여동생 하나 있는 거 오빠 결혼한다고 날라왔다고 저쪽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쁘게 하고 나와? 제일로 좋은 옷 입고. 나오라면 나가드려야죠. 바라던 대로 상견례 날 설렁탕 먹던 그날 그 복장 그대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어서 건실해 보이지만 속내를 아는 제 눈엔 그저 나이트클럽 삐끼 같은 오빠란 인간이
착한 청년인 척 가식을 떨며 저를 맞이했고 어색하게 지혜니? 어머 이젠 아가씨가 다 됐네 하던데 우리 마지막 보았을 때도 아가씨였는데 참 별소리를 다 한다 싶었습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 낮에는 슬픈 척 오해하던 유족이었지만 저녁에는 몇몇 조문객하고 화투치며 낫다고 좋아하던 놈년들이었지요. 1시간 후에 신분에 올 거라며 미리 오라고 했다고. 캥기는 게 많은지 이런저런 주문도 많고요. 본의 아니게 저 집에서는 아빠 순직 경찰관으로 알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알으라고. 공사판 노동자보다야 순직 경찰이 누가 봐도 낫지 않냐며 주절주절 변명하면서 사실은 아가씨도 사정 다 아는데 결혼 반대할까봐 아가씨가 그러자고 했다는데 퍽이나 그랬겠습니다. 속아주는 척하며 예예 하고 다소곳이 듣고 있으니 호텔 입구로 까만 차가 들어서자 온다 온다 내려 내려 분주하게 소란 떨면서 제 등을 쿡쿡 찔러 밀어대며 웃어 살갑게 인사해 문 열어드려 인사 90도를 하고 예의 있게 너는 맨 뒤에 따라와 갖은 주문을 다 하는데 저 여자 말대로 제가 얼른 내려 그 검은 차 옆에 서자 곧 새엄마라는 여자와 오빠 새끼가 옆으로 따라붙었는데 차문은 열릴 기색이었고 저는 사장님이 충분히 고민하시라고 그리고 혹시 제 얼굴 못 알아볼까 고개 빳빳이 들고 썬팅되어 보이지 않는 유리창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도우맨이 차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잠겼는지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는 기색이었는데 옆에서 새엄마 년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네가 문 열어보라고 성하고 제가 버티고 있자 새엄마 년이 제 등을 쿡 하고 밀었는데 일부러 앞으로 확 밀리게 오버하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눈치 보던 새엄마가 초조한지 아니 왜 안 내리셔? 하면 차문에 손을 대자 차는 앞으로 전진 그 상태로 호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야, 저 차 맞아? 맞는데 왜 그냥 가지? 에이씨. 두모자 난리 지랄치며 확실해? 번호판 저거 맞아? 왜 이러지? 너 뭐 실수했어? 지들끼리 소리 높여 지랄치고 오빠란 새끼는 씩씩거리면서 급히 전화하는 눈치였는데 여자친구가 전화 안 받는다면서 분명 걔네 아빠 차 맞는데 하며 가보자고. 급히 우리도 뒤따라 설렁탕 집으로 출동했는데 남자 매니저가 나와서 이상출 씨 아시냐고 물어보시랍니다 하자 그 소리에 새엄마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오빠란 새끼는 아우 씨바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인연집에서 알았나봐 에이 쌍 하면서 폭주하더라고요. 두모자 반응으로 보아 도박장에서 칼 맞아 죽었다는 놈이 애비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 어르신 제 말을 혹시나 싶어 뒷조사 해보신 모양입니다. 거기에다 상견례 날 나타난 저를 보시고 확신하셨겠지요. 짐승 같은 것들. 우리 아빠를 창피해하며 순직 경찰이라며 속이더니 잘 됐습니다. 걔보다도 못한 것들. 오며 가며 이 집 많이 들락거려 다 알 텐데 오빠 놈도 끝난 것을 예감한 건지 점잖은 척 연기 더 이상 안 하더군요. 손님들 드시는 홀에서 아랑곳하고 행패 부리고 나오라고 해. 돈 없냐니 지랄치고 손님상 그릇 집어던지다 영업방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어리버리 지혜야 하며 경찰에게 끌려나가던 새엄마년이 제 손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휩쓸릴 뻔한 거 남자 매니저님이 저를 탁 낚아채서 뒤에 숨겨주시는 바람에 안 끌려갔어요. 명함 주시고 제 연락처도 따로 물으시더니 사장님께서 잠잠해지면 연락하실 거라고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저 그날 바로 집으로 온 이후로 이 모자 스팸 처리하고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저 두 모자 여자분 집 찾아가 또 난동을 부린 모양인데 저번 영업방에 신고까지 업어서 가택 침입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새끼는 여자분 방까지 쳐들어가서 매달렸다고 하던데 그 소리 듣자마자 따먹네 어쩌네 했던 놈말이 생각나 소름 돋았습니다. 여자분 집에 가진 것 많아 정성 들인 모양인데 그 있는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설 때 천한 자기들이 당할 죗값은 계산에 없었나 봐요. 소문으로는 그 집 전담 변호인단이 유명 로펌이라는데 알아서들 하겠죠. 저는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요. 저는 아직도 상처가 남았는지 꿈에서도 이 사람들 보이면 도망다니고 욕 한 번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 사람들 당하는 거 보고 한풀이 할 거예요. 둘 다 징역까지 가능한 죄라는데 설렁탕집 사장님이 완전 단호하셔서 기대가 은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